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학개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요. 보험에 관한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보험학개론을 이끌어갈 최고의 보험 전문가 세 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들 전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보험학개론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험학개론 오늘의 토픽, 보험으로 노후 자금 마련하기.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보험으로 노후 자금 마련하기입니다. 아니, 근데 보험으로 노후 자금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건지 궁금해요. 보험은 아플 때 이제 진단금을 받는 게 그런 게 보험 아닌가요? 근데 답변을 드리기 전에 네. MC는 혹시 한 달에 저축을 많이 하세요? 저요? 왜 네. 갑자기 제 저축을? 사실 나갈 돈도 많아서 저축을 그렇게 잘은 못하고 있어요. 잘 못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그럼 알려주세요. 이 저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알려주세요. 예.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사실 정보 있으세요? 현 상황에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뭐 내가 저축을 하려면 지금 당연히 쓸 돈도 없잖아요. 네. 여유가 없잖아요. 여유를 만들어야 되려면 뭐 투잡을 하시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제일 쉬운 방법이 네. 지금 나가고 있는 생활비에 점검을 해서 지출을 줄이는 방법, 지출 통제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그렇죠. 돈을 더 벌든가 아니면 지출을 통제해라라는 말씀이신데 그쵸. 지출 통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지출 통제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한 시간을 다 해도 사실 모자라요. 네. 다음 기회가 있으면 좀 드리겠지만 네. 지출 한 달에 차지하는 가계 소비, 가계 지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보험료예요. 그럼 이 보험료를 줄여가지고 이걸로 모아가지고 노후자금을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바로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보험금 통제를 통해서 네. 지출을 줄이고 그다음에 수입을 늘리는, 그래서 저축을 늘리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박성원 전문가님은 저축 얼마나 하고 계세요? 저도 그렇게 많이는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보험 가입을 많이들 이제 하시는데 사실 가입을 하다 보면 이 필요하지 않은 어떤 담보나 그런 특약들 이런 내용들이 많이들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험들이 대부분 뭐 지인을 통해서 하신다거나 또는 어떤 정확한 그런 보장 분석 없이 이제 가입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실수들을 많이들 하게 되시는데요. 네. 그래서 정확한 이 보장 분석을 통해서요, 내 자신에게 무엇이 정말 필요한 보장 담보이고 특약인지를 꼭 확인하셔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 최적의 보험료, 그렇게 해서 하신다면은 내가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보다도 보험료를 더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저희가 많은 사례자분들 이제 통해서 리모델링한 결과를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절약되는 돈으로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저축을 하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다. 뭐 그렇게 저축을 하자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아, 네.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저축이 노후 마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는 맞습니다. 네. 근데 불필요한 지출을 줄임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자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뭐 월보험료가 줄어드는 개념도 있겠지만 잘못 가입한 보험을 중도에 해약했을 때 해약 환급금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로 물론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축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요것을 새로운 이제 신규 보완하는 보험의 보험료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알려주세요, 빨리.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 새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불필요한 것들을 우선은 일차적으로 없애고요. 그리고 기존에 잘 가입한 거는 유지하게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부득이하게 신규의 상품을 신규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입자의 연령이 50대, 60대의 경우에는 신규의 보험을 가입을 해서 그 연령에서 앞으로 20년 동안은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부담감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해약 환급금과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인 이 자금을 가지고 이 원래 투입된 보험 상품의 재원이잖아요. 네. 그 재원을 다시 또 보험 상품에 투입을 한다면 이 또한 손실을 줄이는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가게 되는 월 보험료도 줄이고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해지 환급금으로 새로 가입하는 보험료도 줄이고 뭐 이중으로 재테크가 된다라는 예.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실제 사례에서 얼마 전에
그 한 달에 보험료를 한 50만 원 줄여드린 고객이 있었어요. 오. 20년 동안 50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재원하고 기존에 이제 나입했던 보험료를 해지하면서 발생한 해지환급금을 가지고 2억 정도의 연금 자금을 마련해드린 와. 고객들이 있었어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네. 여기에다가 그 추가 납입 제도를 좀 이용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줄여진 이제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연금으로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연금을 준비하고 또 기존에 이제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그만큼의 해지 환급금이 발생이 되죠. 이 해지 환급금을 내가 새로 가입하게 된 이 연금에다가 추가 납입을 하시는 겁니다. 아하.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납입 보험료에 대한 변동 사항은 없지만 네. 보장은 기존 거보다도 보장이 더 많이 받게 되는 거고요. 또 내가 미래에 꼭 준비해야 할 연금 재원까지도 같이 준비하는, 그러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단순히 보험에 대한 리모델링 상담을 받으셔서 발생한 이런 자금들을 가지고 그냥 뭐 대부분은 대출을 갚으신다거나 여행 자금으로 쓰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을 때에 신규로 뭔가 보완하는 보험 상품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떨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꽁돈의 개념으로 이걸 사용한다기보다는 자금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내 보험료가 불필요하게 지출이 되고 있진 않은지 또 어떤 불필요한 곳에 또 새고 있는 자금이 없는지 내 노후 자금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꼭 저희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고 준비를 잘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정리를 한번 다시 해주시죠. 예.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연금을 준비를 한다는 거, 특히 보험을 가지고 연금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두고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내 나이가 조금이라도 더 어렸을 때 준비를 하시게 된다면요. 그 작은 금액이지만 어쩌면 내 노후, 앞으로는 내 어떤 목적 자금을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모든 부면들에 있어서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빠른 판단을 하시고 또 빨리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또 다른 거를 좀 유의할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2017년도에 이 비과세 한도라는 게 축소됐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한 명당 일시납 한도는 1억 원 한도까지, 그리고 월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추가 납입 금액을 포함해서 150만 원까지가 비과세 최대 한도입니다. 네. 그런데 과거 17년도 이전에는 그런 제한선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래서 이 저축보험을 판매를 할 때에도 그리고 가입을 하실 때에도 더 이상의 이제 세금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조금 그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나 그때 불이 나게 이제 가입을 하셨던.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걸 또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지금 당장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저축을 지금 조금만 미룰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나의 마음도 미뤄지는 거지만 제도도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기준과 혜택,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에도 뭐 금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은 조건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잉여 자금이 생겼을 때에는 그걸 바로바로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시는 마음의 준비와 함께 같이 저축 같은 것도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져서 이런 것들은 꼭 조금 미루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투자는 이제 기간에 대한 투자도 있고 금리에 대한 투자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거에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겠지만 또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모을 거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 50대인지 거기에 따른 저축 방법도 틀리고 상품도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하고 꼭 상의를 해서 나에게 어떠한 방법이 재테크 방법이 맞는 것지를 점검을 해주시고 단기는 저축, 장기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굉장히 좀 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지출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 내가 새는 돈이 없는지 새는 돈을 모아가지고 노후 자금을 준비하면은 지금부터 준비해도 굉장히 큰 금액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새는 바가지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 전문가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새는 바가지 맞고 기간에 대한 투자, 금리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 유념해 두시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서 절약되는 돈을 이게 꽁돈이다 생각하면 막 쇼핑하고 여행 가고 그렇게 지르기 바쁘거든요. 하지만 이 절약된 돈을 노후를 위한 자금으로 저축을 하는 게 현명한 소비 습관이고 방법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 정말 좋은 생각이고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실천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보험으로 어떻게 노후 자금을 마련해 어떻게라는 것에 대한 답변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요, 보험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장 내역의 가치를 저희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의 가입과 관리 그리고 결과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이 점 또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긴가민가 했던 풍문으로 떠도는 보험에 관한 말들을요. 오해와 진실을 팩트체크해드리는 보험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항목들을 좀 추려봤는데요. 과연 오해일지 진실일지 전문가분들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팩트체크입니다. 암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할수록 좋다. 어떨까요? 보험료가 저렴하면 나가는 돈이 적으니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떨지 전문가님들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아, 만장일치 X 아니다. 네, 생각 들어보도록 할게요, 의견. 예, 저는 X를 좀 들었는데요. 네. 여기서 좋은 보험의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 암보험을 이제 추천해달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대부분 암보험을 추천해달라고 할 때 어떠한 말을 저희에게 건넬까요? 싸고 좋은 보험. 아, 그러시군요. 네, 좋은 거. 말씀하신 것처럼요. 말씀하신 대부분들이 이 좋은 보험을 좀 추천해달라고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정말 보장 잘 되고 좀 나중에 오랫동안 보장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보험들을 추천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 보험료 때문에 사실 좀 놀라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보장성 보험은요. 우리가 어떤 보험료의 비중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그 좋다 나쁘다 기준을 거기에 두는 게 아니라 보장 담보 그 내용을 보시면서 그 이후에 회사의 각각의 그 보험 상품들에 맞게끔 우리가 비교를 하신다면 정말 자신에게 좋은 암보험이나 또는 건강보험들을 준비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보장 내역을 충분히 따져봐라. 그것이 좋은 보험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예, 맞습니다. 네. 또 X를 드셨어요? 홈쇼핑이나 광고 상품을 보면은요. 이런 문구가 나와요. 고해감 1억을 보장합니다. 아하. 혹한다. 혹하죠. 충분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네. 대부분의 이제 시청자분들이 그럴 거 방송을 보다가 1억 원 나오는데 안 걸리면 1억 원 나와 이러면서 가입을 하세요. 그런데 그런 보험들에서 고해감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모든 암을 보장해주는 진단비, 암 진단비의 명칭은요. 일반 암 진단비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없고 그냥 크게 보장하면서 보장받을 확률이 낮은 거에 대해서 강조해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조금 현혹되진 않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또 네. 함정에 빠질 뻔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암보험뿐만이 아니라 다른 보험들도 역시 이런 그 보장 범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금액에만 집중을 하게끔 하는 게 광고나 홈쇼핑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X를 들었습니다. 네. 뭐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팟으로 지나가는 광고에서 뭐 보통 제가 생각하기에 암보험 한 1억 보장받으면 한 보험료 20만 원 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39,900원에 암을 1억 보장받는다 그러면 혹해가지고 전화 상담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암보험이 똑같은 보장을 하게 되면은 몇천 원 차이 정도 날 수 있어요. 뭐 암보험 3천만 원 보장받는데 어느 회사는 뭐 4만 원, 어느 회사는 뭐 4만 2천 원.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네. 뭐 어느 회사는 갑자기 뭐 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런 건 없거든요. 보험사마다 위험률이라는 게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서 아까 말한 대로 뭐 1억을 보장받는데 39,900원 이거는 뭔가 함정이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런 분들 직접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봤더니 너무 잘 가입돼 있어 이거 해지하기 싫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25세에 가입한 갱신형 상품이에요. 네. 25세에 가입했으니까 당연히 보험 암에 걸릴 확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쌀 수밖에 없고
그분이 나중에 필요한 60대, 70세가 되면 보험료가 확 올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이 그냥 보험이 싸다. 1억 보장받는다. 이것만 보고 가입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너무 보험료가 저렴해서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함정이 있다고 보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너무 싼 가격에 현혹되시면 안 되겠다. 주의하셔라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팩트체크 확인해 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후 퇴원하여 받게 되는 입원 일당 특약은 꼭 필요하다. 어떨까요? 자, 의견 들어주세요. 자, X가 한 분, 중간 입장 세모가 두 분이시네요. 네, 의견 들어볼게요. 필요한 분이 계시고요. 선택하셔야 되는 분이 계시다고 아하.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 입원 일당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 가입자분들은 언제의 기억으로 여태까지 가지고 계시냐면 바로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대의 기억으로 아직 머물러 계세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험을 많이 가입할 때 90년대 후반대에 지금 현재 연령의 5, 60대의 가입자분들이 그때 보험을 굉장히 많이 가입하셨거든요. 그때는 어떤 멘트가 꼭 있어야지 보험이라는 걸 가입을 했냐면 입원하면 얼마 나와? 이거 좋으니까 가입해. 아하.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던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막 뭐 입원했을 때 몇만 원 가입을 하는 거에 대한 한 명당 뭐 제한 한도도 없었고 뭐 한 명당 뭐 10만 원을 가입할 수도 있었고 한 상품에 막 그렇게도 가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2개, 3개의 상품의 보험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의료 쇼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하루 입원하면 한 10만 원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 가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리고 겨울엔 얼마나 따뜻해요. 그리고 밥도 주지, 세끼 꼬박 주지. 그리고 청소 안 해도 되지. 샤워실도 그렇게 깨끗할 수가 아이고, 없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요양하다가 이제 병원에 가시는 거예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가입자들에게 보험회사는 그 입원 일당에 대한 보험료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보장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요. 네. 보장은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분이 꼭 있어요. 그리고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데 그 보장을 정말 내가 선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보험료를 보시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성원 전문가님은 필요 없다라고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가입하게 되는 이 입원 일당의 보험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입원 일당 이 보험료를 가입하기 위해서 40세, 20년 납 100세 기준으로 만약에 가입을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은요. 네. 이 질병으로 입원하고 나서 하루에 한 4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입하는 월 보험료는 약 한 25,2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총 납입하시는 그 총 납입 보험료를 보게 되면은요. 약 한 600만 원 정도의 납입 금액을 납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600만 원의 금액을 납입을 하고서 그만큼의 보상을 내가 받기 위해서 과연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야 아하. 할까를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120일에서 한 150일 정도를 입원을 해야만 내가 납입한 납입보험료를 다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요즘 암으로 우리가 진단을 받아서 이제 수술을 받고 보통 우리가 요즘 평균적으로 보시게 되면은요. 길어야 한 일주일 정도면 이제 퇴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 이제 통원 치료를 하시게 되는데 네. 요즘 추세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입원 일당을 통해서 내가 납입한 그 월 보험료를 다 돌려받기라는 그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이 입원 일당 자체가 꼭 필요한 특약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방 전문가님은 중간 입장. 중간인데 사실 입원 일당이 필요해요. 필요 없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입원 일당이잖아요. 네. 요게 입원비랑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비잖아요, 입원비는. 네. 그러니까 병원비는 실비보험에서 90% 다 나와요. 그러니까 입원 일당이 필요하신 분들은 뭐 자영업자라든지 하루 벌어 하루 일하시는 이런 분들은 병원에 누워 계시면은 돈벌이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루에 뭐 10만 원, 20만 원 나와야지만 생활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런 개념으로 가입하는 게 입원 일당이에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네. 입원 일당의 한도는 줄어들고 그리고 보험료는 비싸지고 그래서 지금은 2만 원 정도 보장받는데 입원 일당 보험료가 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의미가 퇴색된 건 있지만 지금도 장기적으로 입원해야 되는 병들이 있어요. 뭐 암 같은 거는 요즘 많이 이제
기술이 발전해갖고 일주일 만에 퇴원을 하지만 뭐 혈관질환 계통이라든가 반신불수됐고 누워 있으면 몇 개월 몇 년 누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또 치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오랫동안 누워 계시는 병들은 입원 일당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보험료가 비싸지 않은 특정 이런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또 치매 이런 부분에 대한 입원 일당들은 저렴하게 아직 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많이 안 타먹었기 때문에 보험료가 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세모를 든 이유는 입원 일당이 필요한 질병도 있고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필요한 질병에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선택해서 가입하시라. 이런 분들은 이제 전문가의 좀 진단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가입하기보다는 이렇게 어떻게 했죠? 상황에 맞게, 네, 조건에 맞게 그렇게 좀 유념해서 가입을 하시는 게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팩트 체크 확인까지 해봤고요. 마지막 팩트 체크입니다. 저축만 열심히 하면 노후는 문제 없다. 그렇죠. 저축 열심히 하면 돈이 많아지니까 노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자, 전문가님들의 의견은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X가 두 분, 중간이 한 분. 저축만 열심히 해서는 노후가 문제가 없지가 않다? 문제가 있다? 네.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요? 응. 저축만 열심히 하면 어떻게 열심히 하면? 그리고 무조건 많이 모으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많이 모아서 어떻게 써야 할까요? 잘 써야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요. 네. 이게 계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기들 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에도 사실 초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1학년 때 하는 게 뭐예요? 계획표 짜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특히 동그라미 그렇죠, 그려놓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학교 가서는 1교시, 2교시, 3교시가 있어서 시간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시간에 맞춰 때에 맞춰 밥을 먹고 그리고 때가 되면은 이제 귀가를 하는 거예요, 집으로. 그래서 뭐 학원을 가고 하겠죠.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어린아이들도 그걸 계획을 짜서 하는데 노후, 우리가 겪지 않은 앞으로 모르는 그 노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뭐가 잘하는지도 잘 모르겠는 그 노후에 대해서 그냥 마냥 추상적으로 돈만 많이 모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있을 수 있는 위험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돈만 모으다가 갑자기 아프면. 아하. 아프면은 그 돈만 모으고 있다가 뭐 모았던 돈을 쓰면 되겠죠. 근데 그걸 다 쓰면. 이런 위험에 있을 때를 대비해서 네. 보험이라는 금융상품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거나 다쳤을 때 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보험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내가 아프거나 다치던가 그냥 내가 건강하던 어떻게 살건 간에 내가 예상치 못하게 오래 살았을 때를 대비해서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 같은 것으로 이제 노후를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연금과 저축도 물론이고 건강보험 역시도 내가 언제까지 살 것이며 뭐 우리나라의 국민이 어떻게 아파서 사망하거나 어떤 질환이 많이 발병하는지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냥 그냥 돈만 많이 모으면 난 아파도 그 돈 쓰면 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한다기보다는 네. 조금 계획성을 두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X를 뒀습니다. 네. 근데 저축이 기본인데 이 저축을 어떻게 하느냐가 또 문제거든요. 네. 단순하게 모아가기만 하면은 목적이 맞지 않게 모아가기만 하면은 중도에 막 깰 수도 있고. 그래서 저축은 장기하고 단기로 반드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단기 저축일 경우에는 보험으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보험은 중간에 해지하시게 되면 어떤 보험이든 저축보험이든 연금보험이든 보장성 보험이든 해약하게 되면은 손해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5년 동안 모아서 장가 갈래 이런 분들이 보험으로 저축을 하면 안 돼요. 그쵸. 5년 있다 해지하면 손해를 보시게 되니까. 네. 그래서 보험은 장기 자금으로 준비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험의 좋은 점은 장기로 갔을 때 납입이 끝나고 계속 굴러갈 적에 일단 이자가 높아요, 은행보다. 네. 그래서 보험 이자가 보통 은행 이자보다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사업비를 떼더라도 굴러가고 계속 또 복리로 굴러가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1.8%다 그러면 보험회사 이자는 3%. 이게 복리로 굴러간다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 뭐 사업비 때문에 손해 볼 수 있겠지만 20년, 30년 묵혀놓으면 굉장히 이득이 된단 말이에요. 네. 이런 기능이 있고 또 보험사는 또 비과세라는 장점이 있어요. 이건 보험밖에 없거든요. 10년 이상 묵히게 되면 비과세 이런 비율도 있고 또 그리고 추가납입이라는 또 좋은 방법이 있어요.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낼 보험료를 절반인 내지는 3분의 1만 가입하고 100%, 200%를 추가 납입을 하게 되면 사업비를 덜 떼고
많이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저축한다 그러면 사회 초년생이 만약에 20대, 30대에 이런 장기 연금보험을 가입을 해서 나중에 50대, 60대 타먹다 그러면 굉장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장기 저축, 단기 저축으로 나눠가지고 장기 저축은 보험으로 준비하시라. 이런 부분이 굉장히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납입 기간을 도대체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힙니다. 장기이기 때문에 뭐 5년, 10년이 아니라 뭐 20년, 30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어떤가요? 납입 기간. 최소 이제 5년 납 그리고 10년 유지가 되면 이제 비과세가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한 5년만 내도 되겠다라고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납입 기간을 적어도 10년 이상은 가져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면요, 이제 나중에 지금 현 시점에는 내가 부담이 되어서 5년 납으로 준비를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그만큼 연금이 부족금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추후에 다시 한번 또 연금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 만약 내가 연금을 가입하려고 보면 최저 보증 이율이 그 현재 시점보다는 더 낮아지는 이 최저 이율로 가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지금 현 시점에 가입했을 때보다도 그 10년 또는 5년 뒤에 가입을 하려고 했을 때 전체적인 연금 자원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지금부터서라도 소액의 금액이지만 소액의 금액으로 긴 시간 동안 납입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네. 소액의 금액이라 하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버는 돈은 다 제각각 다르잖아요. 어느 정도가 좀 적당할까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도 가능하다면요, 내 전체 월 소득의 한 10% 정도를 준비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현재 납입한 그 금액에 있어서 내가 우선 소액이라도 준비를 하고 내가 나중에 어느 정도의 소득이 좀 늘어난다거나 했을 때 네. 거기다 이제 추가 납입을 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월 소득이 이제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추가 납입 기능을 사용하시고요. 또 화폐 가치가 점점 이제 하락되는 시점이 있겠죠. 그때 역시도 이 추가 납입을 이용하시게 되면 현재보다도 내가 그냥 매월 내는 돈보다는 이 연금 재원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의 10% 정도는 장기간으로 하는 게 좋을 거다라는 의견 주셨고 모아름 전문가님은?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 조금만 짚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 소득이 10%인 부분은 뭐 물론 미혼이실 경우에는 가능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기혼이시고 애가 있고 그렇죠. 나갈 돈 많거든요.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 벌이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내 수입이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이 기준은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거 같아요. 이제 저축을 하시는 개인 혼자만 봤을 때 이제 비용인데 이런 액수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는 이것 또한 역시 재무 상담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그 수위를 조절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보험 팩트체크 확인해 드렸습니다. 이 밖에 이런 항목들 이외에도 평소에 이런 점이 궁금했다, 이렇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라고 궁금하신 부분들은요. 저희 프로그램 적극 활용하셔서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요. 보험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장 내역의 가치를 저희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의 가입과 관리 결과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이 점 또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여러분들의 보험을 재정비해보고 재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보험도 리모델링이 필요해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분의 보험을 한번 재정비해드려 볼까요? 예, 50대 그 초반에 화성에서 살고 있는 여성분이신데요. 네. 사실 이분도 같은 경우는 건강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으셨어요. 이분의 그 보험료를 보게 되면은 한 달에 약 한 30만 원 정도의 이제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네. 한번 내용을 깊이 우리가 좀 살펴보시게 되면 네. 대부분 이 건강보험이요. 많다. 예, 많죠. 갱신형으로 지금 많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현재 보시게 되면 어떤 거는 이 비갱신형 보험들이 다 만기가 이제 80세 이전에 다 끝나버리는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운전자 보험을 보시게 되면 보장보험료에 이 적립보험료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올납 그 보험료가 조금은 이제 비싸더라고요. 오. 그리고 보장 내용도 보시면 그 자동차 부상치료비 1,000만 원, 네.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3,000만 원, 그리고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500만 원으로 사실 담보가 내고 계시는 납입보험료 대비 조금은 적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짧은 만기나 또 이런 적은 담보 때문에 이 보험은 리모델링 하시기로 좀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네, 운전자 보험도 이 담보 내용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쪽은 어떤가요? 짚어주시죠. L생명 안보험인데요. 이 안보험의 형태는 네.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오. 근데 저희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한테 무슨 보험 갖고 계세요? 무슨 생명사에 안보험이세요? 그럼 그 보장 내용이 어떤가요? 라고 여쭤보면 어떻게 다들 말씀하시냐면 저 뇌질환 2천만 원 나오고요. 암 진단비 2천만 원 나오고요. 심장 질환 2천만 원 나오고요. 수술비도 다 나와요. 근데 보험료가 35,800원밖에 안 해요. 어머. 이러시거든요. 근데 다 들을 때는 좋은 보장, 좋은 보장. 그러게. 35,000원? 이렇게 싸다. 된단 말이에요. 저희 오늘 주제가 요 내용이 있었어요. 팩트 체크에 있었죠. 네. 보험료를 적게 내면 좋은 안보험이다. 근데 아하. 다른 보험들도 유념하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이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보장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10년 납, 10년 만기에 10년 단위 갱신형 상품입니다.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한데 보장은 빵빵하게 들어가 있어요. 정말 필요한 시기가 되면은 이거는 못 가지고 갈 수 있는 보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정리를 추천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반에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갱신형으로 무턱대고 가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꼭 비갱신형으로 그러면 가입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비갱신형으로 우선 준비를 해주셨어야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보장 범위에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같은 뇌질환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뇌출혈 진단비로 가지고 계셨고요. 심장질환 역시도 급성심근경색으로 가지고 계셔서 보장 범위 넓히는 게 필요했던 분이셨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A생명 건강보험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모아름 전문가 얘기한 것처럼 그 보장 범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뇌출혈하고 급성 심근경색으로만 보장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뇌출혈은 혈관이 터지는 거, 급성심경색은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보장 범위도 좁고 중증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만기가 20년 만기예요. 그러니까 70세, 80세 이제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때 다시 갱신이 되거나 보험을 새로 가입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때까지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 걸릴 확률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럼 보험이 잘못 가입돼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비갱신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도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게 만기가 또 짧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기가 언제까지인지를 또 잘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역시 우리 MC님은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냥 열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이분이 가지고 계신 그 보험 한번 보시면요. 네. 예, K손해보험 이 건강보험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 보험은 지금 이제 100세 만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 보장 내용을 보시면 그 특이하게 이제 의료 실손비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 2009년 10월에 이제 가입하신 상품으로 3년 갱신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요즘 강조되고 있는 이 착한 실비와는 조금 보장 내용이 다른 그런 실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실비보험은 이제 기존에 판매되던 실비하고 지금 현재 2018년도 4월 1일부터 출시되고 있는 착한 실비보험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특약 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본 입원 실비하고 통원 실비가 있는데 그 기본형 실비에다가 나중에 비급여 도수치료, 비급여 MRI, 비급여 주사 이런 부분들을 따로 특이하게로 분리해 놓은 게 이제 착한 실비보험이야. 근데 왜 착하냐? 네. 가격이 착해요. 예, 왜냐하면 옛날에는 5천 원만 내면은 이런 보장을 다 무제한으로 받았는데 네. 지금은 무분별하게 도수치료라든지 MRI 같은 걸 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부담금을 30%로 높여놓고 연간 한도를 250만 원에서 350만 원 한도로 줄여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옛날 그 설계사분들이 이거를 단점이라고 설계를 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보장도 축소가 되고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니까 옛날 실비는 무조건 유지해라. 지금도 그런 분이 있거든요. 있어요. 네. 그 무조건 유지해야 될 실비가 10만 원, 15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착한 실비보험은 2만 원, 3만 원, 4만 원대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MRI 찍을 일도 별로 없고 도수치료 받을 일은 거의 없는데 옛날에 비싼 실비를 유지해야 되냐. 당연히 착한 실비로 갈아타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이 부분을 이제 통제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앞으로 많이 오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구분하셔가지고 실손 의료보험은 건강하실 때 젊으실 때 착한 실비로 갈아타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과거에 병력이 많거나
나는 보험금을 많이 타먹는 기록이 있어가지고 옛날 시비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비싸게 내더라도 옛날 시비를 유지할 수밖에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에서 권하는 착한 실비로 갈아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분의 경우에도 K손해보험 이 건강보험을 해지해야 맞는 건가요? 어때요? 이분은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건강보험 자체가 특약으로 이미 준비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기존 그 실손보험만 특약에서 해지를 하시고 네. 그 저렴한 착한 실비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기존에 현재 있던 보험 가운데에는 암 진단 자금이 이제 100세까지 보장이 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건강보험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실손보험만 따로 이제 분리되어서 유지를 하시는 겁니다. 네. 설명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 동그라미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원래 특약하고 실손 특약하고 같이 묶여 있는 게 이게 K손해보험 상품이었어요. 근데 네. 거기에서 실손만 따로 빼고요. 요거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분해약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실손은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를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착한 실손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요건 그대로 두고. 그래서 상품이 두 개로 분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존의 보험은 유지를 하면서 요 실손보험만 전환을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분의 리모델링 결과를 한번 짚어주시죠. 예, 보신 것처럼요, 갱신형 보험이었던 이 모든 보험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요, 비갱신형 보험으로 해서 이제 거기다가 진단비와 그 수술비 이 부분을 이제 100세 만기로 해서 리모델링을 이제 해드렸습니다. 네. 기존 보험은 그 2대 진단비가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그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서 좀 더 보장 범위가 더 넓은 뇌혈관 질환이나 또 뇌졸중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해서 이제 추가로 저희가 진행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 보장 범위와 이 보장 기간이 더 커졌고 더불어 기존에 납입하고 있었던 보험료, 이 보험료도 지금 보시면 15만 2,827원이나 더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갱신형 상품에서 비갱신으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또 줄어들었네요. 바로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 리모델링 진단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에게 도움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례자분 만나볼까요? 네, 이분은 29세 이제 직장인 남성분이었는데 네.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그래서 보험 설계사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지인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네. 리모델링을 했는데 무려 보험료가 이제 29세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50만 원 가까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과다한 것 같다고 이제 전화를 주셨습니다. 네.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보험 설계사분이 와가지고 뭐 이러이러 하니까 다 해약을 하고 본인 회사로 갈아타라. 근데 그 금액도 그렇지만 여태 낸 돈도 아깝고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못 믿어서 저는 거절을 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 예, 잘하셨어요. 네. 사실 이제 저렴하게 잘 설계해 주신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영업 목적으로 네. 보험을 갖다가 막 자꾸 팔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굉장히 경제적인 부담 안겨주고 보험을 망쳐버리는 아하. 이런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보니까 정말 해도 너무한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요. 29세 남성분인데 월 50만 원 가까이니까 야, 이거는 좀 세다 싶은데 어떤 게 문제였는지 좀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어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리모델링 한 시기가 2018년도 9월 달인데 네. 그때는 이미 착한 실비보험이 출시된 이후라서 무조건 착한 실비밖에 가입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실비보험은 12,900원 정도 했고 잘 가입했어요, 실비보험은. 네. 근데 그 외에 나머지 보험이 다 지금 잘못돼 있어요. 종신보험이 제일 세다. 예, 종신보험도 있고. 그래서 지금 K손해 또 M화재 이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좀 3만 원 정도 해가지고 잘 가입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문제는 이게 다 갱신형이에요. 아하. 29살인데 갱신형 100세면은 보험료를 71년 동안 내셔야 어떡해.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3만 원 싸다고 가입하는 게 아니고 그러게. 총 71년 동안 낼 보험료 생각하면은 굉장히 비싼 보험이고요. 아니 100세도 아니야. 110세 만기. 그렇죠. 110세 만기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종신보험이 또 두 개예요. 아직 결혼도 안 해가지고 종신보험이 그렇게 필요한 연령대도 아닌데 무려 종신보험이 두 개인데 아하. 하나는 CI로 이제 사망도 해주고 5천 원 땡겨준다고 해서 네.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5천 너무 좋다고 해갖고 가입했는데 CI 보험이었고
또 S생명사의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가 된 게 지금 30만 원 넘게 내고 계신데 네. 이거 적금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아. 이분이 사회초년생이고 앞으로 결혼을 할 자금을 위해서 이제 저축 목적으로 가입했는데 이거를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시켜주셔가지고 그거지. 연금으로 전환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금도 아니고 저축으로 해서 아, 그냥 저축으로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설계사분이 네. 3년만 되면 원금이 회복된다고 그리고 이자가 부른다고 약간 좀 잘못된 설명을 해서 아하. 거의 사기성으로 가입시켜서 이런 케이스입니다. 아니 설명을 들어보니까 좀 너무하시네. 이게 설계사분이랑 어떤 관계셨길래 이렇게 너무 당하신 것 같은데. 그냥 아시는 분의 소개로 했다는데 그래서 이분은 정말 빨리 시급하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분 어떻게 리모델링이 되었는지, 이분에게 적당한 보험료는 과연 얼마였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보여주시죠. 다행히 이분이 연령도 젊으시고 그리고 건강하셔서 리모델링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셨습니다. K손해보험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단독 실손보험으로 잘 가입하셨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착한 실손 의료비이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으로 해드렸고요. 나머지 K손보 종합보험과 M화재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갱신형 특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리를 과감하게 하셔서 비갱신형으로 바꾸시는 거를 추천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A생명 CI 종신보험의 이제 사망보험금 1억 원 이거 같은 경우에 사실 남성분이시기 때문에 결혼하신 다음에는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하던 아니면 지금 사망보험금을 빨리 준비를 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같은 사망보험금 1억 원에서도 CI 보험이 아닌 그냥 일반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대략 한 4, 5만 원 정도까지도 차이가 나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의견은 아직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있어서 요건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렸고 네. S생명 종신보험 같은 경우 역시 저축으로 알고 잘못 가입하신 거 정리하셔서 L생명의 건강보험 역시도 갱신형인 상품을 정리하신 후에 H손보 종합보험으로 한 가지 상품으로 준비할 수 있게끔 대안을 찾아드렸는데요. 연령이 젊으시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이 되셔서 상품을 굳이 이제 여러 상품으로 나뉘어서 가입할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한 상품의 뇌혈관 질환 진단비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도 2천만 원씩 최대로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나머지의 부분들은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로 보충을 하고요. 암 진단비는 3천만 원 기본 표준 기준 금액으로 그리고 고액암 5천만 원에 질병 후유장애 3% 이상 보장받을 수 있는 것까지 그리고 수술비, 입원비 등등 각종 그 특약들을 여러 가지를 다 함께 합쳤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보장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원래 49만 8,293원 내시던 거에서 18만 348원으로 보험료를 절약해드렸습니다. 와, 무려 32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된 셈이네요. 대단합니다. 근데 또 사람 심리가 이래. 이 보험료를 너무 낮추니까 보장도 줄어든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생기는데 어떤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적정한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보면은 암도 2억, 뭐 뇌출혈도 1억, 급성심에서 1억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 네. 이건 필요 없는 금액들이에요. 걸릴 수도 있지만 안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걸렸을 때 필요한 자금 정도는 충분하게 3, 4천 정도 넣어줘서 굉장히 좀 보장을 넓혀주는 식으로 했고요. 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던 이제 저축보험처럼 가입한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불안전 판매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금감원 민원을 해서 이제 그 다 돌려받을 수 있게 처리를 해드리고 있는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잘못 가입되어 있는 보험들은 무조건 해지하면 손해를 보게 되니까 이거는 돌려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보다는 보장은 더 좋아지면서 만기는 100세까지 비갱신형으로 납입은 그냥 20년만 내면 끝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해결해드렸습니다. 네, 뭐든지 보험은 적당한 수준이 있다라는 말씀이 좀 내리에 남네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는 대폭 낮아졌지만 보장은 또 좋아지고 이분에게 딱 맞는 보장이 된 거니까 너무 잘 된 거네요.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분이 젊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정을 꾸리시게 되면 종신보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종신보험을 해지했다면 그걸 완전히 그 필요 없다고 해지한 게 아니고 네. 나중에 필요한 나이가 되면은 본인의 경제 사정에 맞게 또 자기의 어떤 크기에 맞게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또 종신보험으로 준비할지 아니면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만 딱 보장받은 정기보험으로 준비할지 이런 것들 선택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분이 결혼하시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시면 그때 추가적으로 또 상담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아니, 우리가 첫 코너가 보험으로 노후 자금 마련하기라는 주제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이분은 보험으로 결혼 자금 마련하기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32만 원 정도 세이브된 돈으로 앞으로 결혼하실 요 자금으로 좀 계획성 있게 저축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요. 나도 나랑 비슷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리모델링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프로그램 적극 활용해 보시는 거 추천해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요. 보험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장 내역의 가치를 저희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의 가입과 관리 결과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이 점 또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이분 덕분에 어렵기만 했던 약관이 조금씩은 알기 쉽고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약관 읽어주는 남자, 약관남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약관을 한번 살펴볼까요? 약관이 좋아지기 시작했나요? 네, 조금씩. 저는 눈이 나빠지기 시작했는데요. 글씨가 작다 보니까. 예,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치매 입원비 약관을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네. 치매 보험은 많이 있는데 치매 입원비, 오. 예, 입원비는 굉장히 드물어요. 일반 질병 입원비, 상해 입원비인데 치매 입원비가 뭐냐? 이거 우리나라에서 일부 보험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치매 입원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직까지 치매로 해서 입원비를 당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험료 굉장히 저렴해요. 어허. 예, 보통 치매보험을 가입해서 간병비 같은 특약을 받으려면 치매보험이 5, 6만 원, 6, 7만 원 하거든요. 근데 치매 입원비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정도, 하루에 3만 원 나오는 입원 일당을 가입하는데 보험료가 2, 3천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걸 한 달리를 치면 9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굉장히 보험료가 저렴하죠. 그래서 이런 치매 입원비 약관을 알아두시면 나중에 굉장히 유용하실 것 같아서 알려드렸고요. 네. 약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치매 입원비 1위 이상 180일 한도 특별 약관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1년에 180일, 한 절반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치매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은 그래도 6개월 동안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조에 치매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치매 분류표라는 게 있어요. 별표 43에 나와 있는데 그 별표 43을 쭉 따라가 보게 되면은 치매에 대해서 5가지가 나와 있어요. 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 또 혈관성 치매, 또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상세불명의 치매, 또 치매에 병발된 선망 이렇게 해가지고 F00부터 F05.1 이런 식으로 질병 분류 코드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요거에 대한 치매가 걸렸을 때 병원에서 입원을 하게 되면 그래서 입원한다는 건 뭐냐면 그 요양병원이 아니고요, 요양원 같은 데가 아니고 네. 병원. 그러니까 의사가 있는 병원 있잖아요. 일반 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그 의사가 있는 병원의 치료 목적으로. 그러니까 치매를 집에서 치료할 수 없는 네. 중증일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병원에 와서 간호사라든지 전문의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입원했을 때 이 치매 입원 일당이 이렇게 180일 한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치매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치매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치매 보험을 별도로 들고 있는 분도 물론 필요하지만 없으신 분이라면은 이렇게 저렴한 치매 입원 일당 같은 거를 좀 찾아서 이걸 가입해 두시는 것도 이제 치매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약관남까지 저희가 알찬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 보험에 관한 정보들 전해드리다 보니까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보험 리모델링으로 결혼자금, 더 나아가서는 노후자금까지 또 마련할 수 있는 나름의 재테크 비결까지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에게 궁금하신 부분들, 나도 보험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프로그램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